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검은색 연기가 나고 있는 이란의 테헤란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이 에픽 퓨리, 그러니까 거대한 장대한 분노라는 작전명을 갖고 이란을 공습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영향으로 금융시장도 크게 출렁이는 듯한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지금 이란의 전쟁이 점점 더 중동 국가 곳곳으로 확전이 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장대한 분노라는 작전명을 갖고 이란을 공격을 했을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요, 이란의 핵과 탄도미사일의 전력이 미국의 본토를 위협하기 직전까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이자 최선의 제거 기회가 지금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몰래 핵과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고 이걸 미국이 발견을 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고요. 굉장히 단호하게 이란과는 합의를 할 수 없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4가지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파괴하고 이란의 해군력을 전멸시키고 핵무기를 원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해외 테러 단체에 대한 무장이나 자금 지원까지 차단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연 4대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지금 중동 전쟁에 대한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이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화살표인데 가장 먼저 1000곳 이상의 핵이 지금 개발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공격, 타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 헤즈볼라 거점에서 최소 10명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나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하면서 참지 않고 함께 반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란은요, 이스라엘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요. 쿠웨이트라던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중동 곳곳으로 공격을 하면서 지금 이 전쟁이 단순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동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이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빠르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지금 전쟁이 확전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지금 이야기도 들어보면 굉장히 단호한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4주에서 5주가량을 예상했지만 더 오래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해낼 것이다. 전쟁 장기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지상군 투입에 대한 울렁증이 없다. 그리고 더 큰 파도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국방 국무라인 쪽에서도 이라크전 같이 끝없는 전쟁은 아니지만 기간에 제한은 두지 않겠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전쟁 장기화의 가능성에 대한 문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지상군 투입에 울렁증이 없다라는 것에 시장은 또 주목을 했는데 지상군이 투입하게 된다면 단순히 공습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영토 장악이라던가 정권 교체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미군의 임명이나 재정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게 되면 전쟁의 성격이 변화하게 되겠죠. 하지만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임명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리스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미국 내 여론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절반 이상이 이번 공격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현지 파병에 대해서는 60%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론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공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과연 이 카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쉬었습니다만 유가라던가 가스, 금 이러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요. 우선 유가는 브렌트유가 최대 12%, WTI도 10%가량 급등을 했고요. 한때 배럴당 90달러 선에 근접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호르무즈에 대해서 봉쇄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우려가 유가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것이고요. 특히나 가스의 급등세는 더 눈에 띄었습니다.
있습니다. 유럽 가스 같은 경우는 무려 50%, 아시아도 40%가량 급등을 했는데 앞서 지도를 봤을 때 이란이 단순히 이스라엘만 공격한 게 아니라 카타르라던가 사우디아라비아 곳곳에 지금 타격을 했죠. 그런데 카타르의 LNG가 지금 가동을 멈춘 상태고요. 이를 통해서 지금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세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다가 해상 운송에 대한 리스크까지 반영이 되면서 두 자릿대의 상승력이 나왔고요.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가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한가에 많은 종목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가격 역시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온스당 2,500달러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안전자산의 일종인 달러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에는 또 다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가스라든가 유가가 급등하는 형상이 벌어지면서 변동성이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는 듯한 양상입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2000년 이후에요. 중동 리스크는요. 총 6차례가량 진행이 됐고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당일에는 시장이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한 달 후에 보면은 오히려 시장이 상승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난 것은 다행인데요. 즉 이 검은색이 당일 시장의 분위기고 그리고 이 빨간색이 한 달 뒤에 코스피 지수를 말합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도 당일날 지금 1.2%가량 빠졌습니다만 결국에는 7%가량 상승하면서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그동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변동성도 크게 나타나는 듯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6%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선례들을 봤을 때 오늘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한 달 정도를 좀 길게 놓고 봤을 때는 회복의 시나리오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태까지 6차례 동안 그러한 시장이 이어졌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시나리오를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증권가에서는 총 4가지의 시나리오를 지금 짜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우선 한 일주일 안에 전쟁이 끝나는 경우입니다. 초단기에는 코스피가 5%가량의 조정이 나온 다음에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1,470원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해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1개월에서 3개월까지 단기적으로 좀 증가하게 된다면 코스피의 흔들림은 더 크게 일어날 거고요. 한 10%가량의 조정이 나타난 다음에 분위기가 상승으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동성을 활용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내다보고 있고 6개월 이상이 될 때부터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변화하는데요. 실적 장세가 종료가 되고 코스피가 20% 내외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을 때 비중을 축소해 나가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달았고 1년 이상 가게 됐을 때 사실 1년 이상 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증권가는 많이 적었습니다만 30% 이상 급락을 하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요.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럴 때는 안전자산의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시나리오를 4가지로 나눠본 곳도 그리고 여러 증권가 곳곳에서는 그래도 중요한 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여부 그리고 기간이 얼마만큼 진행될지에 대해서 가장 좀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의견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지금 해상의 원유 물동량의 21% 세계에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원유의 가격을 글로벌 시장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해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에서는 이걸 봉쇄하고 선박이 지나갈 때 이걸 다 타격하겠다, 다 지금 잠기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강경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얼마만큼 지속될지 그게 유가의 상승과 가스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물가의 상승으로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국내 증시 기업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렇게 시장의 예상 시나리오는 함께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종목별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대응 방법을 보게 된다면요. 정유와 화학 오늘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죠.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정유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요. 오펙 플러스의 증산 카드가 존재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시장에선 주목하고 있는 듯하고 가스 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오늘 LNG 그리고 가스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길어지게 된다면 역시나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다만 우리나라에게는 전쟁이 장기화하게 되면 LNG 가격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뷰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핵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에너지 안보 강화에 대한 세계적인 시선이 더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원전에 대한 니즈가 커질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선 바라보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방산입니다. 중동이 확정이 되면 군비 증강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유럽 시장에서도 군비의 증강에 대한 니즈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내다보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정유와 LNG지만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원전과 방산 쪽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부담 섹터 오늘 시장에서 크게 출렁이는 것을 보더라도 운송, 항공, 유가가 오를 때 좀 피해를 보는 섹터들 그리고 중동 판매 비중이 높은 자동차 그리고 일부 중동에 매출이 있는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소비재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부담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뷰까지 있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시는 섹터들 좀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기간보다는요. 과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될지 그리고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전쟁이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해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맞춰서 저희도 발빠르게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